2026년 2월 28일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대만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70%가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을 통과합니다. 중동에 불이 붙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오늘은 외부 시각으로 이 물음에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왜 이란 전쟁이? 먼저 경위를 정리합니다. 2025년 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전국적인 항해 운동입니다. 100개 이상의 도시로 번지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해 최소 3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를 중동에 파견, 그리고 2월 28일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거부했다고 하고 이란 측은 협상 중이었다고 합니다. 진상은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로서 공격은 일어났습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군 최고 간부가 일제히 제거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 동맹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일제히 발사됐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참전,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도 움직였습니다. 저항의 축, 이란이 오랜 세월 구축해온 반미 동맹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닫혔습니다.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7%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움직였나? 먼저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계획적인 무력 공격이며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워싱턴과 텔아비브는 또다시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강한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손이 묶여 있습니다. 직접 개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말은 강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말뿐인가? 답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하메네이 사망 확인 후 14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14시간 후 겨우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전복을 도모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 행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비판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왜 14시간이나 침묵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트럼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는 별도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론 중동의 불씨는 대만으로 번지는가?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금 대만은 안전한 걸까요? 시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중국에게 호기가 생겼다. 미국은 현재 2개의 항모 타격군을 중동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향하는 전력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수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인 경우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여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리스크가 있다. 대만에 대한 억지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은 움직이지 못한다. 왜일까요? 시진핑은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일거에 제거하는 작전. 하메네이는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진핑은 이것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날 공격은 시작됐습니다. 외교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미국은 움직인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별도 계산이란 무엇인가? 중동이 혼란스러워지면 미국의 국제적 신뢰가 흔들립니다. 동맹국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가라는 의문이 세계에 퍼집니다. 중국은 그 의문을 조용히 키우면서 대만에 대해 군사가 아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계속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궁지로 몰아간다. 이것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에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에너지 직격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중동 의존도는 약 70%입니다.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한국의 가정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최대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때 전장은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2022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장은 멀어도 전기요금은 오릅니다. 기름값은 오릅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과 억지력. 대만 유사시에 억지에 기능해온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중동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가능성, 한반도 억지력에 영향이 올 가능성. 한국 정부는 이미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란 전쟁을 지켜본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을 가진 이란이었다면 이번 공격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은 북한에게 핵 억지력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핵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이라크에서 배웠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리비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방 정식이 중동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모르겠다와 상관없다는 다릅니다. 2026년 2월 28일 세계의 지정학이 하나의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저항의 상징 이란이 무너지고 중동의 질서가 다시 쓰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현실이 되는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싸울 수 있는가? 한국은 어디에 서는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물음은 호르무즈에서, 대만 해협에서, 그리고 우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금 대만 유사시 가능성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세계의 시각으로 보는 한국을 주제로 매주 전해드립니다. 다음 해 미국은 2개의 전쟁을 싸울 수 있는가? 한미 동맹의 한계와 본심. 또 만나요.